전광훈 목사 겨냥한 서부지법 배후 프레임 언제까지? 이런 기사인데요. 부제목은요. 1년 지난 사건 직접 지시 증거 없이 영장심사까지 교사 배후 주장하지만 법적 입증은 여전히 빈약. 보수진영 종교 지도자의 책임 전가한 표적수사 구속은 최우수단 타법원칙 시험대에 오른 영장심사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서부지방법원 사태와 관련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원로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곧 열릴 예정인 가운데 사건 발생 후 1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영장 심사를 두고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의혹만으로 종교 지도자를 구속하려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은 경찰이 신청한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교사 혐의와 관련해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13일 진행한다. 이번 영장 청구는 이미 한 차례 제동이 걸린 사안이다. 지난해 말 검찰은 경찰의 첫 영장 신청에 대해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에도 전 목사가 난동 사태를 직접 지시하거나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그럼에도 경찰은 추가 수사를 이유로 다시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논란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이 내세우는 논리는 전 목사가 종교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주변 인물과 일부 보수 유튜버들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쳐 사태를 부추겼다는 정황이다. 그러나 전 목사 측과 보수 진영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추정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전 목사 측은 사건 당시와 관련된 영상 자료를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에도 성실히 협조해왔다는 입장이다. 직접적인 지시, 사전 모의, 조직적 관리 등 이른바 교사 혐의의 핵심 요소를 입증할 만한 물증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 목사 측 주장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수사를 두고 서부지법 난동이라는 결과를 특정 인물에게 귀속시키려는 프레임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찰이 사용한 배후, 조직적 관리, 심리적 지배 등의 표현이 형사법적 개념보다는 해석과 평가에 가깝다는 점에서 수사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영장 청구가 단순한 사건 수사를 넘어 정권 기조의 비판적인 종교, 시민, 세력 전반에 대한 위축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표현과 집회의 자유, 종교 활동의 자유가 형사 책임으로 전환되는 기준이 모호해질 경우 그 파장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구속은 형사 절차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명확할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13일 열릴 영장심사는 단순히 한 종교 지도자의 신병 처리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정치적 부담과 여론 속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킬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 이런 기사인데요. 영장 청구를 13일 날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네요. 공교롭게 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구형이 나옵니다. 이 방송이 나가면 이게 지금 1시가 돼서 이거 녹화를 하니까 이 방송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형이 나간 다음일지 모르겠습니다. 구형이 언제쯤 나올지는 모르니까 2시 조금 넘어서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주사파라든지 이재명 정권이라든지 이런 좌파들의 목적은 자기네들이 지금 정권을 잡은 거를 정당화해야 되는데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 걸림돌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윤어게인을 외치는 청년들 내지는 이제 우파 시민들이 윤석열의 계엄은 옳았다. 윤석열의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란이 아니고 계엄이 옳았는데 잡아쳐는 지금의 정권, 특검 이 사람들은 정당성을 잃는 거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감옥에 있게 해야 되는 거고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전광훈 목사를 구속시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광훈 목사 개인과 무슨 사랑제일교회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유애국 시민들의 어떤 리더로 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정치권의 리더, 우파 진영의 리더로 보고 자유애국 시민들 아스팔트의 리더는 전광훈 목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양 진영의 리더, 제도권의 리더와 제도권 밖의 아스팔트 진영의 리더 두 명을 구속을 시켜야 자기들이 이제 안심하고 있겠다는 게 이제 좌파들의 이제 그 목적인데 여기에 맞게 하는데 왜냐하면 이 전광훈 목사 서부지법 사태 이 그 난임 사건과는요 관련이 없어요. 이게 증거는 다 나왔어요. 전광훈 목사 측 집회를 했어요. 철수하고 그를 저녁에 일찍 하고 그다음 한참 뒤 한두 시간 뒤도 아니에요. 이루어진 시간 차이가 다 행진하고 다 끝났고 그리고 한참 뒤에 그 이제 난입이 이루어졌는데 직접적인 관련
관련성이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으려고 뭐 휴대전화도 뒤지고 심지어 사랑제일교회까지 압수수색하고 그다음에 그 유튜브 그도 압수수색하고 정광훈 목사님의 비서도 압수수색하고 그랬어요. 근데 증거가 안 나왔어요. 왜냐면 관련이 없으니까 증거가 안 나왔지. 그러니까 지금 일이 되는 게 뭐냐면 심리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했다는 거야. 이 청년들한테 침입해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이걸 체내를 당해가지고 침입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목사님들, 그 다음에 스님들, 그 다음에 신부, 추기경, 구속영장 다 청구해야 돼. 다 설교하는 거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럴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심리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해요. 이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 측에 억울하게 이제 죄도 아닌 거를 갖다 뒤집어 씌우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서부지법 청년들은 자신의 의지로 거기서 집회를 하다가 문이 열리고 뭐 어떻게 하는 바람에 난입이 된 거예요. 자신들의 의지예요. 애국하는 심정으로.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정광훈 목사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거길 쳐들어갔다 이러면은 애국 시민들을 정광훈 목사의 노예로 본 거예요. 정신적 노예로. 애국 청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됩니다. 그 청년들 자발적으로 집회를 하고 내가 나라 살리는 길은 거기서 집회하는 거다고 자기 의지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윤호개인을 외치고 왜 법질서가 이렇게 엉망이냐 고 외치고 정당한 자신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누린 거예요. 우리 권리예요. 국민의 권리가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런데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억울한데 정광훈 목사한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했다. 뭐 체면 걸려서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러면 그 청년들의 그 애국심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히려 정광훈 목사 측이 그 애국 시민들한테 오히려 그 폭력을 반대한다고 그래서 불만을 품는 세력들이 있어요. 아스팔트 진영 중에서 그렇게 많이 모여줬는데 왜 비폭력만 맨날 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광훈 목사는 무조건 비폭력이에요. 제가 잘 알아요. 아니 저도 어떨 때는 답답하더라고. 그럴 정도로 비폭력으로 역사를 바꿔야 된다. 10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이면 역사를 바꾼다. 국민혁명이 완성된다 그래요. 어느 세월에 1000만 명 모이냐고요. 이렇게 답답해하는 국민들 많아요. 100만 명이고 모였을 때 그걸 실력 행사를 해야지. 아니 저 다른 나라들 그렇게 실력 행사해서 정권이 바뀌고 자유주의 찾는 나라들 많았잖아요. 자스민 혁명 때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4.19 혁명 비폭력만 했으면 4.19 혁명 성공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헌법 정신에 4.19 정신을 이어받아 헌법 전문에 있잖아요. 4.19 때 비폭력만 했어요? 대학생들이 화염병도 던지고 짱돌도 던지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경찰하고 충돌도 있었고 민주주의가 우리가 발전한 거 아닙니까? 그럼 니네 광주 사태 민주화 운동이 하는데 광주 사태 그 비폭력이야? 어마어마한 폭력이었잖아요. 화염병 정도가 아니었잖아. 총기를 탈취해가지고 쐈다는 증언들이 나오잖아요. 뒤에서 칼빈총으로 쐈다는 증언들이. 아니 그리고 교도소를 습격하고 무기고를 탈취하고 그거 민주화 운동이라며. 그런데 오늘 이끄는 정광훈 목사는 너무나도 비폭력만 주장하니까 그렇게 해서 반발심을 사서 떨어져 나간 아스팔트들도 있어요. 아스팔트 그 애국 지사들 가운데는 아주 이제 비폭력에 질렸다 그러고 그런 정도의 비판을 받은 꿋꿋하게 지금까지 비폭력으로 1000만 명이 모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정광훈 목사예요. 근데 서부지법의 청년들을 거기서 유리창 깨고 들어가라고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러면 100만 명 모였을 때 광화문에 그거 밀고 들어갔으면 밀고 들어간다고 그랬다니까요. 저기 앞에 시위대들이. 근데 정광훈 목사가 안 된다고 극구 막았어요. 절대 그때 문재인 때 청와대 담 넘자고 집회 시위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하면서 아주 단체들 있잖아요. 거기서 우린 청와대 담 넘겠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안 된다. 그냥 우린 여기서 집회만 해야 된다. 비폭력이다. 이렇게 막아서 오히려 욕먹었다니까요. 정광훈 목사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담 못 넘게 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는데 정광훈 목사 팀이 집회 끝나고 한참 후에 거의 반나절 후에요. 초저녁에 끝났고 정광훈 목사 팀 집회는 그 다음에 이 난입 사건은 언제 일어났어요? 야밤에 일어났잖아요. 12시 넘어서 새벽에. 내가 정확한 시간차는 몇 시간 차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많은 차이가 나요. 그리고 증거를 못 찾았잖아요. 법대로 좀 해주십시오. 법대로. 만약에 이거 트럼프가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13일 날 영장 집행이 된다면 아마 미국 측에도 액션이 취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종교 지도자에 대한 탄압, 미국에선 청교도 국가가 세운 국가고 기독교 국가라서요 용납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구형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형을 세게 때리겠지. 검찰 측, 특검 측이니까 그 구형에 흔들리지 말고 지기현 판사는 올바른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대로 판단하세요. 역사에 남는 재판입니다. 두고두고 남을 거예요. 솔로몬의 판단해 주시고 정광훈 목사에 대한 영장 실시 심사도 솔로몬 재판할 거예요. 잘못하겠습니까? 세계가 보고 있는데 그렇게 기대합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됐지? 참 걱정이